안녕하세요. 한 일주일 공부해 보니까 일주일 첫 주 수업은 선생님들의 원래가 기초적인 얘기만 좀 해준 건데도 공부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생각 들지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공법 지난주에 뭐 했는지 아셔요? 용도, 지역, 108 프린트온을 받은 거 있지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한번 해보니까 좀 많이 부실해요. 그래서 보충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첫 번째 거 프린트가 얘가 지금 헐 양면으로 복사했네. 양면으로 복사했으면 첫 번째 요 용도 지역 종류들 있잖아요. 우리 왜 지난주에 189페이지를 보면은 용도 지역의 종류라고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그렇죠?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왜 용도 지역이 쭉 있는데 얘는 뼈다구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프린터는 그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별 개념도 다 있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기초 교재라도 요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192, 193페이지 보면은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있지요. 그놈도 뼈다구만 있기 때문에 원래 시험은 이제 요 프린트 두 번째 프린트 있잖아요. 두 번째 프린트 그거의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연습삼 한번 외워봤잖아요. 외우니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 들잖아요. 처음 했는데도 그 정도니까.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은 195페이지에 용도 지구 있잖아요. 지구. 그것도 이제 우리 교과서는 제목만 있고 빼다구만 있는데 실제는 이제 경관지구는 종류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경관지구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이렇게 떠들어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라는 게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또 종류가 몇 가지로. 거기 이제 프린트가 방제지구하고 밑에 보호지구가 이 줄이 안 꺼졌어. 시가지하고 자연방제지구 거기까지만 있고 줄을 쫙 꺼서 이렇게 분리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줄은 누가 떼어서 팔아먹었는지, 그걸 팔아먹고 없어졌어. 이건 뭐 어디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방제지구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자연방제하고 시가지방제. 그 다음에 보호지구란 것도 있지요. 보호지구는 종류 몇 가지? 자식턱, 이렇게, 중역일, 역중생이라고 연습 자꾸 하셔야 돼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생태계, 그러죠? 근데 이제 시험에는 보호지구의 종류를 틀리게 해서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고, 요거는 개념을 물어보기보다는 용도 지구별 종류를 묻거나 법적 행위 제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종류가 두 가지죠. 뭐하고 뭐로? 자꾸 떠드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취락하고 집단취락지구로 또 나눠지고,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라고 있죠. 이건 주산, 관복이, 턱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주거개발, 대가리 동그라미 치면 그렇게 돼요. 산업교통, 관광휴양, 복합특정개발지능지구, 그러죠? 그 다음 맨 끝에 무슨 지구? 복합용도지구. 그래서 얘들이 용도지구인데 우리 교과서 195페이지에 그걸 붙여놓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거 우리 교과서만으로는 너무 약해서 너무 뼈다구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196페이지에 또 용도구역이라고 있지요? 있지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올해 29회 시험에서도 보면은 시험 낸 게 용어 하나, 12문제 중에 1장, 광역도시계획 하나,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하나,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 없는 것, 건폐율 2개,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쪽에 하나, 구역 쪽에 하나, 그것만 해도 여기서 4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지난주에 용도 구역까지는 맛을 안 봤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머릿속에 이제 찬찬히 한번 보면은 공부를 처음부터 잘 하셔야 돼요. 왜 이걸 국가가 만들었는지를 이해를 하면 문제 나오는 방향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용도 지역이 먼저 나왔잖아요. 일단 머릿속에 국토,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 지역은 4개. 그러죠? 4개. 자, 이때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그럼 뭘로 지정? 도시죠. 아유, 그럼요. 기본적인 걸 잡고 떠들고 해야 실력이 늘고 문제가 풀려요.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할 때 무슨 지역으로? 그렇지.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지정된 곳은 그러죠.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데 이 용도 지역별 이 단어도 못 외워서 농업지역 이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에. 그 다음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이게 쭉 나가면 그렇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4개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그렇죠?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을, 공업지역을, 녹지지역을 또 나눠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종류가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프린트를 준 거예요. 전용주거지역은 2개죠. 1종하고 2종.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 막상 수업은 이렇게 지난주에 했지만 집에 가서 복습을 하려니까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복습할 것도 아니지만은 혹시나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종류가 4가지가 있었죠. 중심 상업지역, 중앙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그 다음은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이 걸린 상업, 그 다음이 유통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이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라고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을 이 목적에 따라서 관리를 하려고 지정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쳐서 통칭해서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냐 없냐의 종류를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그러죠. 그래서 왜 지난주에 전용주거는 건폐율이 50%. 그냥 초기부터 그냥 외우는 거에 중요한 거는 초기부터 자꾸 외우다 보면 나중에 3월달 되면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주거는 60%, 그러죠? 3종이 50%, 준주거 70, 준칠이 이렇게.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90%, 80%, 70%, 80%. 공업은 전부 70% 이하로만 저희되고 녹지는 전부 20% 이하만 허용한다는 것. 도시 외지역은 지금 신경 쓸 거 없고 아직은. 그 다음에 용적률은 출발 1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종 전용이 100%. 여기서부터 5번 될 때까지 50씩 더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기념으로 500 이렇게. 그 다음에 539 하나에서 중심상업 1500, 1300, 900, 1100. 전용공업이 300, 50씩 더하라 350, 400. 녹지지역은 800, 100 이렇게. 이제 이 용적률 건폐율보다 작게 짓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 이보다 크게 짓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 가지고는 건축물의 종류하고 크기만 규제한다. 이걸로 안 되니까 또 뭘 만들었냐? 용도 지구. 자, 용도 지구 아는 거. 고개를 숙여야 돼, 그죠? 경고, 방방, 보취, 개특. 그러면 얼추 될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면 보고 읽기라도 하셔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제일 먼저 무슨 지구? 경관지구. 뭐, 자연, 시가지, 특, 자식, 특. 이렇게 세분되는까지는 아직 기대 안 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지구? 고도지구. 그 다음 방화지구. 그 다음이 방제지구. 자꾸 떠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시험을 제가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리 어렵게 나오고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기본이 탄탄한 사람들은 60점 나와요. 이 앞만 분석해도 40점 넘어서 손을 못 대는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냥 35%예요. 되게 어렵게 내도. 그걸 틀려도 기본이 탄탄한 사람들은 60점, 65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쉬울수록 잘해야 돼. 쉬운 걸수록. 보편타당한 거. 그래서 경고, 방방. 그 다음은 보호지구, 취락지구, 보치, 개특이라고 했잖아요. 개발, 지능지구. 그러죠? 개발 제한지구 아니고. 그 다음은 이게 이 단어들을 입으로 안 떠드는데 여러분 외워질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입으로 떠들어도 금방 떠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 판에. 그러죠? 자꾸 떠들어야 된다니까요. 자격증 따고 싶잖아요. 안 따고 싶어요? 그냥 학원에 돈 갖다 주러 온 거예요? 학원에 예를 들어 1년치 한 200 갖다 줬다. 합격했다. 목동서 아파트 매매 한 건 하면 최소 600 벌어요. 한 타만 쳐도. 그리고 평생 속 편한 자격증 하나 생기고. 그러니까 하는 김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치, 개특 8개 딱 보세요. 경고 무슨 한시 외우는 것 같잖아요. 경고, 방방, 보치, 개특, 복합, 용도, 지구. 그래서 얘들을 용도, 지구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천천히 이렇게 딱 피고, 이 용도 지역들끼리는 중복될 수 있게 없게요.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작은 거 하나를 집중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게 집중. 야들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중복되면 안 됩니다. 야들은 2개 이상 중복돼서 지정할 수도 있는 게 목적이 다 다르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얘들이 중복되는 것은 기본이요. 그러죠? 얘들이 용도 지구들.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는 또 용도 구역이라고. 그러죠? 걔는 또 용도 구역이잖아요. 용도 구역. 자, 여기 지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걸로 안 되는 또 추가적으로 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공법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거의 모든 것의 기본이란 거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 건물을 지을 때는 이로부터 자유로운 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얘네들이에요. 자, 이제 1번에 무슨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이게 이제 우리 아는 그린벨트. 자, 2번은 오른쪽에 무슨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아유, 이거 떠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풀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길이 가야 되냐 이 말이야. 3번은 무슨 구역? 시가화. 자, 여러분요. 시가화 조정 이러면 안 돼. 시가화 조정 구역. 네 번째는 넘기시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이제 지난주에 얘는 안 했잖아요. 자, 이제 칠판 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 요렇게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나 있어. 왼쪽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고, 오른쪽은 시가화 조정 구역으로 묶인 땅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땅이 100평짜리가 있고, 시가화 조정 구역 땅 100평짜리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네 가져라. 공짜로 준다는 거지. 그래, 나한테 유리한 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땅 100평 가질래요? 시가화 조정 구역 안에 땅 100평 가질래요? 어디? A, B. B 땅을 달라. 법을 모르니까 죽을 똥 살 똥 폐가 망신하고 온 집안 식구들 다 역적 모의로 말아 죽게 만들어 놓고 이러는 거요. 시가화 조정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보다 10배보다 더 규제가 세요. 제목이 시가화 이래 놓으니까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허대 멀쩡한 잘생긴 놈하고 결혼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한 여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남자 인물 좋아서 설 때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잠시 1년 연애할 땐 좋아도 인물 좋은 남자하고 살아봐야 걔들이 또, 여러분이 인물 좋은 애들은 인물값 회개 안 하게요. 남자 특히 해요. 속썩입니다. 열심히 하질 않아요. 평생 아이고 잘생겼다 소리 들은 애들은 그러고 살아 대충. 그래서 나중에 살아보니까 돈 잘 버는 사람 최고 아니야? 돈 잘 벌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그죠? 예. 하루 세끼 내내 인물은 너무 잘생겼는데 돈 못 벌고 하루 세끼 밥 차리라고 그래요. 돈 못 벌고 집에 앉아 있어서. 추리닝 입고 오락만 계속하고. 인물 잘생겼는데. 그런 놈하고 살 수 있을까? 못 살지. 인물은 못생겼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돈 막 팡팡 벌어주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요. 얼마 좋아. 그죠? 진짜. 살아보면 다 그렇다니까. 사랑은 무슨 개코나 얼어 죽을. 그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뭐고 어른들이 말이 맞다니까. 먼저 사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짝을 지어주는데 시집 장가 가라. 그게 맞다니까. 그러죠? 지들 그냥 똑똑한 척하고 연탄 갈면서 살면 된다 하지만은 연탄 갈다가 살아봐봐. 1년도 못 살아 그거. 제일 좋은 남자는 돈 잘 벌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아니 30대 때는 들어와야 돼 일찍. 40 넘으면 집에 일찍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맞죠? 50 넘었어. 50 넘었어. 그래 50까지 40대까지 집에 들어와야 되고 50 넘으면 집에 들어와 앉아있으면 안 돼. 주말도 나가야 돼. 그러죠? 주말도 나가. 밥 해달라 그러면 안 되고 주말도 나가고 골프 치러 나가고 계속 나가줘야 돼. 그때 무릎 팍 떨려가지고 나갔어도 딴짓 못해요. 시가와 조정구 여기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만히 또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구역?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자, 두 번째는 자, 순서는 관계없어. 순서 관계없어. 순서. 시가화. 그렇지. 여러분 기억나기 쉬운 것부터. 그 다음 진짜 잘 안 외워지는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 다음 네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다섯 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거 봐, 얼마나 낯선 걸 평생 듣도 못한 걸 배워야 되잖아요. 자, 이번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용도구역 있죠 이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그 5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를 떡 틀리게 해서 답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왼쪽에 이놈들을 자 일단 머릿속에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저 뒤에 가서 용도 지역이다 하는 4글자가 나오잖아요. 얘를 떠올려야 된다고. 용도 지구다 4글자 나오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떠올라야 되고요. 용도 구역이다 그러면 얘들 떠올라야 된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제 종류 받는데 여기서 용도 구역 있잖아요. 구역. 드디어 이제 난공사구간 들어가는데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사람, 변경하는 사람, 용도 지구들 지정하고 변경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용도 구역은 좀 달라. 자, 이 중에 이 얘네들은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넘는 시를 대도시라고 한다고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지요. 대도시, 시장이면 관할구역에서 이런 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지금 경기도지사 여러 가지 곤란한 게 많아요. 예. 입이 좀 가볍게 생겼잖아요. 그 가벼운 입으로 인기는 끌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곧 나한테 부메랑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가볍고 말로 상처를 많이 주면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그게 딱 봐도 어디 봐도 그 사람은 입이 무겁게 뭐를 나라를 통치할 만한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관상이 그 혀로서 새치 혀로서 누군가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자기도 상처를 입는 자기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지사 딱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한 사람들은 이게 좀 무거워야 되거든. 말과 행동이 딱 봐도 관상이 엄청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재치는 있어 보이지만 이게 마누라 때문에 또 저러고 뭔 집안 식구도 엉망이고 부선이하고는 어떻게 됐대 또 부선이 또 왜 건드려가지고 에? 그 점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뭐가 도대체 궁금하긴 해요. 자 봐봐요. 이렇게 하면 웃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웃는 거지 뭐. 우리보다 힘센 사람은 이렇게 웃음의 자료를 삼아야 돼. 미국은 현직 대통령도 코미디 대상으로 막 하거든요. 그게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거지 특정 정파하고는 관계없어요. 저는 국민당이에요. 모든 국민을 위한 당. 이나당 저나 다 필요 없어. 나는 우리 국민을 위한 당 사람이요. 그래서 국가가 잘 되는 게 최고다. 나는 백성들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라 그럴 때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나 일반 도지사 있죠. 얘들하고 50만 넘는 대도시시장, 수원, 성남, 안양 이런 얘들쯤 되면 이걸 지정할 수 있어. 근데 용도구역은 아니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요 개발제한구역 있죠. 시험에서 요 개념은 시험에 안 나와. 잠깐, 색깔 알고 없어. 뭘 한다고 체크해요. 가만 봐봐. 용도구역은요, 일단 제일 먼저 법적으로 누가 지정하는지가 중요해. 이번 시험에도 이거 가지고 결정권자, 물론 아마 합격자 발표가 이번 주에 나나요? 아, 모르는구나. 27일 날 시험 보고 딱 한 달 뒤에 발표하니까 26일쯤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19일? 그게 이번 주 아니야? 아, 다음 주에 발표하나? 아, 다음 주 발표하는구나. 지금 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공법 문제 잘못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권자가 부칙이 바뀐 걸 모르고 출제한 사람들이 공법은요, 법조문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출제하는 애들도 몰라요. 그래서 꼭 두세 개가 오류가 생겨. 우리 선생님들 깜빡 법조문을 확인 안 하면 하도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구역은 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지정하느냐인데, 자, 칠판 한번 보셔요. 줄 쳐줄 테니까 책에. 요 개발제한구역 있죠, 요거. 그린벨트.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요, 서울시에서 외곽의 녹지 지역을 아파트 지으려고 3종 일반 준족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녹지 지역을 지자체에서 함부로 개발 용도로 바꿔 쓰는 걸 막으려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로 묶어놨어. 그래서 얘네들이 다 보면 그린벨트거든. 그러면 얘들을 개발 용도로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 가서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먼저 풀어달라고 해야 돼. 그린벨트 풀고 용도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법을 만들 때 개발제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게 했냐면은 요런 걸 지정 변경을 지자체에서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견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머릿속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주어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그러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 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죠. 요거. 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색깔도 좀 바다 같은 걸 칠해야 돼. 요게 그야말로 수산자원이라고 해서 공유수면 바다를 대상으로 해요. 여수 앞바다, 통영 앞바다 이렇게. 이 바다는 머릿속에 바다의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예요.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이 피 같은 분필을. 왜 그런지 모르죠, 여러분. 여기 일반 분필하고 보세요. 얘들하고 이런 분필하고 보세요. 때깔이 다르잖아요. 그러죠? 메이드 인 저머니.
알죠? 메이드 인 재판이 아니고 저머니. 이 분필보다 서너 배 비싼 거예요. 이걸 하나를 깼으니 피 같은 분필을. 제가 지난주에 노량진 가서 수업을 하면서 이 분필로 강의하면서 분필 저머니 자랑 좀 했더니, 우리 여러분 그 카페 카페 회원 가입하셨어요? 카페 회원 가입 안 한 사람은 한 걸음 더 넣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 안에 각종 공법 관련된 서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건축허가 신청서, 농취증,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법 관련된 개발인 거 다 들어가는데, 나 같으면 재미삼아 들어가서 다 한번 펼쳐보고 다운받아 읽어볼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나게 도움되거든요. 근데 회원가입도 안 했으니 남들보다 정보가 늦네? 거기 보면은, 너 그거 읽어봤냐? 그 분필, 저런, 가입만 얼른 도망 나와서? 왜 그랬어? 거기 보면, 요 분필을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저도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길래 내가 하나 줄게. 말만 잘하면. 그래서 내가 그 닭골 달아놨어요. 이거 얼마나 탐나는지 이게. 여러분도 필요해요?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야. 비교로 봤을 때는 야. 쓰는 분이 아니야. 봐봐. 자식 진짜. 봐라. 얘가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 자, 메이드 인 코리아의 코리아. 메이드 인 저머니. 달라, 안 달라? 다르지. 형광이야. 이게 밤에 불 끄잖아? 훤해. 그래가지고 별빛이 없는 길거리 밤에 산에 갈 때 이것만 들고 가도 불빛이 환하다니까. 조명 역할도 한다, 야. 그래서 7080 공연장 가면 이걸로 막 이렇게 해도 돼. 이걸로 불이고 헌해서. 그까지는 제가 좀 뻥이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형광펜. 약간 밤에 형광 기능은 잠깐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게 동영상으로 화면으로 보면 훨 잘 보여요. 훨 잘 보입니다. 이게 진짜로. 자, 그럼 헐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야.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죠, 이거. 요 놈은 꼭 머릿속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해요. 이런 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자, 개발자원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일단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놈이야, 이놈.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아니. 그 그런 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얘기하고 뭔지 말기부터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그 개발을 제한하려고 우리 하는 그냥 개발 제한구역 그러면 되고, 요거는 시가화가 되는 걸 우리 왜 도시지역 있죠, 도시지역. 도시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면 무질서하게 도시지역이 팽창이 되니까 도시지역과 특정 주변 지역을 일부를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해가지고 도시화되는 걸, 시가화되는 걸 일정 기간 조정을 해. 그 시가화를 못하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시가화를 못하게 멈춰놓고 그 다음에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나면 체계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짜서 난개발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일정 기간 시가화를 못하게 묶었다가 나중에 시차를 둬서 계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시가화되는 걸 조정한다. 그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 최소 5년, 길면 20년 요 사이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유보기간을 정해줘. 그러니까 유보기간은 최대로 20년까지 정할 수가 있어. 짧으면 5년. 요 유보기간 나중에 꼭 외워야 돼요. 그럼 만약에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일부 30만 평을 20년 시가와 조정구역 묶었죠? 그럼 20년 동안에는 국토법령에 정한 몇 가지 외에는 일체 못 지어요. 20년 동안 가만히 냅둬야 돼. 그래서 시가화를 유보하려고 만든 제도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독특한 게 20년 유보기간 정했잖아요. 유보기간 딱 찼어, 20년. 그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자동으로 풀려요. 자동으로 풀리면 20년 동안 묶였다가 풀리니까 난개발 되겠지. 그럼 막으려고 지구단위 계획 짜서 계획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화되는 걸 일정 기간 유보했다가 나중에 계획도시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면 돼.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은 꼭 외워야 돼요. 자, 짧게는 몇 년? 5년, 길게는 년 이내 기간을 정한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정할 때 유보기간 3년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지, 안 되지. 25년도 안 되지. 15년은. 그렇지. 그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정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다 풀려요. 이 공법에 해제라는 게 있어. 여러분요, 유보기간이 오늘 끝났다. 오늘. 그러면 오늘 풀려야 돼? 내일 풀려야 돼? 내일이지. 오늘까지는 유효하니까.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그 시험에는 다음날 그걸 빼고 탈리게 한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적어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다르잖아요, 벌써 이렇게.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는 돼야 돼요. 예외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정할 수 있고.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 공유수민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건데 해양수산부 장관만.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공원들이 있을 때 지정하는 거거든. 그 요거는 이제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제세구역은 요거 이게 처음 얼마 안 된 거 새로운 제도예요. 나머지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용어가, 요거는 용어 좀 그래요. 요거는 하나의 지역의 거점 도시 만드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이 입지규제 제세구역 대상이 가장 예를 들기 좋은 데가 영등포역 주변이에요. 영등포역 주변에는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그걸 돌아다녀요. 지하철, 전철, 기차, 광역버스, 택시, 시내버스 다 그 일대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그 다음에 영등포역 조금 왼쪽에 보면 물레동 공장들이 있을 거예요. 영등포역 뒤로 가면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아. 영등포 뉴타운이 많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그 노후된 요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 이런 데를 싹 다 정비하려고 거점 도시 만드는 게 입지규제 제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면 누구나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다니까, 이렇게. 요거 구별하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는 내가 이제 개념만 설명했으니까 용도구역이 몇 개? 다섯 개. 야들이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얘들이 용도, 지구. 우리 지금 2달 동안 강의 가면 숨이 막혀 죽겠다니까. 왜 그런지 아셔요? 이걸 10월 달에 2주 전에 3주 전에 이걸 이렇게 내가 강의했을까요? 시험장 내일 모레 갈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했겠죠?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얘들이 용도 지구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용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숨이 막히겠어 안 막히겠어? 막히지. 숨 막히는데 이게 그래도 숨 막히면 안 되는 죽어버리니까 안 막히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건데 그 순간 내가 여러분 계속 보고 있는데도 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 지금 몇 명 된다고 지금 딴 생각을 할까? 딴 생각 해요 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 2달은 자꾸 수업 듣고 몸을 익숙하는 단계, 냉정하게 얘기하면 20년 넘게 공부 안 하다가 하루에 3시간씩 아침에 와서 책상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죠? 힘들었다 해주세요. 뭔 얘기 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지 30년, 20년 넘었는데 느닷없이 하려니 너는 공부 안 한 지 10년 넘었지? 학교 다닐 때도 안 했으니까 저도 20년. 얘가 이제 왜 물어봐가지고 인상 눈에 힘주고 있으면 되게 무서운 애인데 되게 착해요. 자꾸 웃을 때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또 농을 할 때도 농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툭 얘기했을 때 툭 받아칠 줄 아는 재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째려본다든가 뭐라고 선생님들 농담했다 해가지고 상처 있고 말이야 에이씨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부동산 못 한다니까. 이런 애들은 부동산도 잘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네들이 용도, 지역,
일단 뭐 구체적인 사비적인 내용은 나중에 해야 되고 익숙부터 해야 되니까 얘들은 용도, 지구, 얘들은 용도, 구역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을 국가가 만들어 가지고 국가 전체 땅에 대해서 건물 지을 때 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토지용계획 확인서 서류 띄워보면 내 땅이 어떤 용도 지역인지 어떤 용도 지구가 있는지 구역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내 땅이 자 땅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땅이 있어야 뭘 해당하지. 땅도 절도 없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래 이런 규제를 받고 살아야 돼야 규제 안 받고 살아야 돼요. 받고 살아야지. 아니 내 땅에 땅 개코나 2,000평밖에 없는데 그린벨트가 웬일이냐고. 이런 한탄하면 살아야 되지. 땅이 한 평도 없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 난 마음 편해. 동사무소 연락 와가지고 뭐 라면 2박스 가져가라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진정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어. 세금 내는 거 없어. 이런 고민하면 안 되지. 그죠? 뭐 놈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내가 뭐 딸랑 건물 2개 땅 2,000평밖에 없는데 뭐 이런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무슨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개국 외제차 2대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고.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돼. 내가 농담은 같지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약자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살아서 자기 애들한테는 덜 고생스럽게 그러잖아요. 그 노후 대책을 다 만들어 놔야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니까. 요새 누가 부모한테 용돈 주고 누가 부모가 자식 부모를 모시고 살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관리 잘해야 되고 나이 들면 남자들도 술 담배 끊어야 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자들도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니까. 운동 열심히 악착같이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있죠. 며느리 잘하네 못하네 시어머니 하기 나름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시댁이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쳐. 서울에 며느리가 셋이 있어. 그 며느리 철철이 오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해남에 시댁이 올 때마다 먼저 오는 며느리한테 용돈 200만 원 주고 두 번째 오는 150 주고 세 번째 오는 며느리 100만 원 줘봐봐요. 미친 듯이 와요. 그 먼데 주말마다 와요. 올 때마다 용돈 100만 원 줘봐봐요. 그러죠? 네, 농담 비슷하게 하지만은 올 때마다 며느리니 고생한다. 50만 원 봉투에 넣어주고 올 때마다 용돈 줘봐봐. 걔들 미친 듯이 와요. 올 때마다 며느리가 용돈 달라고 하니까 안 오지. 제 말이 진리가 아닌 것 같아도 진리예요. 돈 속에 형제간에 우애가 왔다 갔다 하고 부모자기 효도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러죠? 돈 없으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 당장 내가 급하니까. 그러죠? 그러죠. 그리고 자기 좀 따야지. 자기 좀 따야 된다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도 나이 60 넘었는데 70 됐는데도 부동산 하면서 막 당당하게 다니고 있어. 돈 벌면서. 며느리가 꼼짝 못해요. 그냥 내 다리 아프다고 쭈그려 앉아서 며느리한테 한탄만 해봐봐. 미친다니까 그거.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내 관절이 어떠네 뭐가 어떠네. 그리고 그 이상한 반지하에서 젊은 데가 사서 쇼하는 데 가가지고 50만짜리 매트 샀다고 와가지고 염장 지르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한때 그 심심하니까 왜 있잖아요. 이상한 애들 그 건강식품 이런 거 파는 애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막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50만 원 팔고 100만 원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내가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다 내가 난리나게 만들어놨어. 노인들을 혹하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팔아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부동산하고 댕겨야 돼. 잘 봐요. 얘들이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을, 자, 내가 가진 땅이 예를 들어서 신정동에 있다 쳐요. 200평이 서류를 딱 띄었더니 도시지역 중에 3종 일반주거야. 그러면 3종 일반주거의 땅이라 그러면 그 땅에 내 빌라 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이 50, 용적률 3배 알아야 되잖아. 3종 일반주거인데 다시 뭐라고 했냐면 무슨 보호지구라고 돼 있어. 보호지구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호지구가 뭔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 그러죠? 내가 알면 해결해 나가는 거고 내가 모르면 중개업자 말만 들어야 되는 거고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인데 얘네들을 누가 지정하고 절차가 어떤지 그거의 시험에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껍데기나 날아놨으니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오늘 드디어 얘를 한번 봐요. 182페이지 한번 보세요. 182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중간에?
도시군 관리, 기본 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 보고 읽는 것도 못하니 이거 어쩐대요, 이거를. 도시군 관리 계획.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의의라고 해놓고 다 필요 없어. 프리딩딩 박스 하나 있나요? 박스에 1, 2, 3, 4, 5, 6, 6개 있지요? 1번이 뭐라고 됐어요? 그렇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그러죠? 너 의외로 가슴이 새 가슴이다. 얘는 또 아니에요 할 줄 알았더니 예 맞아요. 너무 쿨하게 인정한다. 너 여친하고 만날 때 손잡을 또 막 가슴 막 떨리고 그러지? 아니요, 그건 대담이에요. 대담해? 너 진짜 여친 사귈 때 처음에 잘 접근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네가 있잖아, 같이 이렇게 좋아서 손잡았잖아, 여친이 수틀려가지고 니한테 미투 해버리면 너는 100% 유죄야. 조사도 안 하고 너는 네 얼굴 봐라. 어? 너는 딱 일단 사진 나온 순간 너는 딱 그래 됐어. 그리고 네가 무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6개월 뒤에는 그건 다 허방이야. 그래도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 아니, 미투는 유죄 추정이고 원래는 형사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마야한다 너. 내 원래 얘가 야간에 학생이 별로 없어서 네 야간에 오라고 했거든. 지난주에 너 야간 꼭 와야 된다 했더니 야간에는 자기가 기 빨리는 것 같다고, 주간은 기를 자기가 얻어가는 것 같대요. 네 봐라, 얼굴 돌아봐라. 네가 기를 얻어가게 생겼나 빨리게 생겼나? 여기 어디 네가 가져갈 기가 어디 있니? 네가 지금 빨리고 있어 아줌마들한테 쪽쪽. 지금 봐봐. 다들 막 기를 음양지법에서 쭉 흡수하는 그런 상태요. 40, 50대 우리나라 아줌마들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기를 다 흡입을 해. 자, 지금 박스에 1번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라고 돼 있지요. 드디어 나오는 거 봐요. 용도 지역이 야잖아. 그죠? 용도 지구가 얘잖아요. 얘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짜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용도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싶어. 서울시에서 짜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행정 계획을 짜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는 얘기는 이런 용도 지역을, 용도 지구를, 그 다음 2번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자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게 뭔지 아세요? 법이요. 법을 면도날 같이 바늘 끝처럼 접근해야 되는데 헐렁헐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인간의 직업 중에 유일하게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라 할 수 있는 직업이 판사예요. 유일하게 판사밖에 없어요. 그러죠? 사형. 그럼 이제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판사 외에 대통령도 얘 죽여 못해요. 사법 체계가 그래 돼 있어요. 판사만이 사형,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사형. 그러면 대통령 최종 결재를 받아서 검사가 입회하에 사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법을 치밀하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그 수자원이라고 했죠? 수자원하고 보세요. 수산자원하고 같아요? 오징어, 문어, 명태, 꼴뚜기, 얘들은 수산자원이고, 그러죠? 호수, 하천의 물, 이게 수자원이요. 엄청 달라. 그죠? 그럼 무슨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지.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이. 입지규제, 세수구. 이거 나오잖아,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도시군 관리계획 저놈은 무조건 시험 나오거든. 나올 때 제일 잘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래, 내용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용도 지역 얘들 있죠, 얘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구역들 지정하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요,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장기 계획 짜는 거 있죠, 장기 청사진. 이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도 책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이게 178페이지가 있는 거라. 그래서 법제문 조문 순수인데 예를 먼저 하면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178페이지가 저 위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진짜 코딱지만한 나라에, 여러분 지방으로 가봐봐요. 맨 놈에 코딱지만한데 군수도 있고 시장도 있고, 맨 놈에 무슨 해남 군수, 무슨 군수, 신안 군수, 군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보편적으로 경기도 여기 과천 있죠, 과천. 과천 아셔요? 과천 옆에 의왕, 안양, 군포 그 네 개를 하나의 시로 통합을 하려고 그랬어요. 통합을 하면 주민들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안양 사람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 왜? 니 왜? 느낌이 쎄해? 자, 안양 사람들은 안양시장 뽑아야 되죠. 안양시 의원 뽑아야 되죠. 봉급 줘야 되지. 과천시장 봉급 줘야 되지. 의왕시장 봉급 줘야지. 군포시장 봉급 줘야 되잖아요. 안양시 수도과, 군포시 수도과, 과천시 수도과 다 다르잖아요. 하나의 시가 되면 시장 한 놈만 있으면 되지. 그러죠? 시 관사 하나만 있으면 되고 운전기사 한 놈이면 되는데 낭비잖아요. 세금 헐 덜 내지. 그 다음에 시가 4개면 다른 시를 가려면 비싼 광역버스 타야 되잖아. 갈아타든지. 같은 시내면 같은 시내버스 타잖아요. 그죠? 수도권 하나면 되고. 통합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여러 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은 못하니까 광역계획권 제도를 만드는 거야. 여러 개 도시의 장기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것도 보세요. 저 172페이지 보세요. 172페이지가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자, 우리가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흔하구만, 얘가 확실히. 그러죠?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일단 얘들 안 나올 수가 없어, 시험에. 이 두 개는 하나의 장기계획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 장기청사진. 이 장기계획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실천하는 게 바로 제일 중요한 이놈이에요, 이놈. 그래서 아까 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한다고 그러죠? 구역 4개 하고 입지기재 6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짜야 되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국가나 지자체가 짜는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청에서 짠다 해서 이걸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행정계획 가지고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용어가 안 나오면 1번, 2번, 3번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그 다음 3번 문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의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지구가 어떤 게 있는지, 구역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고 이쪽으로 와서 얘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단 이거 보세요. 도시나 군별로 짜는 기본계획이다 해놓고 머릿속에 개념을 이해를 할 때 얘는 특별시에서, 광역시에서, 특별자치시가 세종시라고 지난주 얘기했지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라고, 그 다음에 시, 군별로 짜는 장기청사진을 말해요.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변모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 짜는 게 무슨 계획?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단어가 익어야 된다니까. 익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시, 광역시 등등등 시군별로 짜는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장기계획 짰잖아요. 이걸 실천하려고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두 놈을 합쳐서 뭐라고 통칭하냐면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스무리한데 달라. 그러니까 용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놈은 여러 개 도시를 말이죠. 미리 광역계획권으로 미리 얘를 지정을 해야 돼. 여러 개 도시를.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걸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그렇지. 얘가 있어야지. 얘가 지정이 돼야지만이 이에 대한 장기계획을 짜는 거라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여러 개 시, 군의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도시처럼 묶어요. 현실적으로 통합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를 누군가가 지정한다고 법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지정했을 때 이에 대한 장기계획을 짜는 게 광역도시계획. 개별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이 장기계획이 만들어지면 하나하나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알맹이부터 가야지. 알맹이부터 어디 가냐면 183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있잖아요. 내용. 자, 그러면 요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헐, 벌써 시간 저래. 찬물 한 잔 먹고 정신 챙겨가지고 계속 가요. 어차피 졸릴 듯 말 듯 했잖아요.